여러분, 코스피 5천 달성으로 돈 좀 벌으셨나요? 코스피가 역대급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로 돈을 번 사람도 돈을 못 번 사람도 다음 주인공은 누구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변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다뤄볼 종목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가 한국을 대표하는 유가 증권 시장으로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지수라면 코스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 벤처기업들을 모아둔 지수입니다.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시장인데요.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같은 IT 기업들이 나스닥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본 한국 정부가 한국도 벤처기업들이 주식 상장을 하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생각해 코스닥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을 만든 목적에 맞게 기존 코스피 시장 상장 조건인 3년 이상 영업, 자본 규모 300억 원 이상, 매출 1000억 원 이상 등의 조건을 완화하여 자본 15억 원 이상, 매출 50억 원 이상이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투자에 앞서 코스닥의 주요 특징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코스닥의 규모. 코스닥에는 약 1,700에서 1,800여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 종목보다도 낮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건 적은 돈만 유입되어도 지수의 변동이 크며 2배에서 3배 오르기 힘든 코스피의 대형주들에 비해 코스닥의 개별주들은 호재 하나에 5배, 10배 오르는 종목이 나오기도 하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코스닥은 기업의 실적이나 밸류에이션보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벤처 육성이라든지 국민연금의 코스닥 비중 확대, 세제 혜택 등 정부가 시장 부양 의지를 보여줄 때 큰 상승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코스닥의 대표주. 코스피의 대표주들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있죠. 코스닥의 대표 섹터들에는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이 있습니다. 알테오젠, 위가캠 바이오처럼 약을 만들거나 약에 적용하는 기술을 만드는 바이오 섹터, 에코프로 그룹주들처럼 고효율 배터리를 만드는 2차전지 섹터, HPSP 등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 코스닥의 규모와 대표 섹터, 이 두 가지 주요 특징을 알면 이제 얘기할 코스닥이 왜 코스피 다음 주인공이 될 것인지를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닥 추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코스닥의 주요 특징으로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 정부의 정책이나 자금의 유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아봤죠.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재명 정부는 가계자산 시장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기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고 실현하며 코스피 5천 공약도 달성했는데요. 이번엔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 3,000포인트를 목표로 제시하고 부실 상장사 퇴출, 20조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 등 코스닥의 시장 부양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코스피 5천이 조기에 달성되면서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 속 코스닥 3,000포인트 목표를 발표를 하자마자 코스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머니 무브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수년 만에 중소형주 펀드에 자금을 집행하기 시작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우량주를 매집하면서 하루 2조 원이 넘는 기록적인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코스닥 지수가 1월 26일 하루 만에 7%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두세 배를 뛰며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은 현재 전고점인 2000년 2925포인트의 절반도 달성 못한 상황이기에 아직 상승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코스닥 밸류업 정책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코스닥은 기업이 돈을 못 벌어도 미래가 유망하면 상장시켜준다는 나스닥 방식을 가져오다 보니 실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큰 돈이 조금만 들어와도 코스피에 비해 변동폭이 크다 보니 작전 세력이 활동하기 좋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뉴스와 유행에 따라 특정 테마주에 우르르 모여다니며 쏠림 현상이 심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실기업 퇴출과 밸류업 정책이 진행된다면 실적 없이 테마에만 편승해 영영하던 부실기업이 사라져 코스닥 지수의 질이 높아지고 20조 원 규모의 펀드 투자로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어 테마 시장이라는 꼬리표를
조금이나마 벗을 수 있을 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실적 개선 외에도 코스닥이라는 작은 시장에 몇십조 원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유동성으로 인한 지수 상승을 기대하기도 충분하죠. 코스닥을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는 코스닥 대표주들의 전망 때문입니다. 코스닥의 대표 섹터는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세 가지 섹터 모두 현재 글로벌 AI 슈퍼사이클 상황에서 좋은 전망을 보여줍니다. 우선 바이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바이오 투자가 도박이었던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약 하나를 만드는데 10년, 1조 원이 들지만 성공 확률은 10%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AI는 수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순식간에 분석해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과거 수백 명의 연구원이 몇 년간 하던 과정을 단 며칠 만에 끝냅니다. 이는 곧 개발 기간 단축, 비용 절감, 성공 확률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외에도 약과 관련된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은 키트루다라는 주서 방식 기술의 독점 계약으로 매년 로열티로 수천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즉,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 외에도 글로벌의 빅파마, 거대 제약회사들과의 계약으로 단순 미래 전망뿐이 아닌 실제 매출과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는 2차 전지 섹터입니다. 기존 2차 전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메인 수입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AI가 급격하게 발달하며 피지컬 AI도 함께 떠오르고 있어 피지컬 AI가 부드럽고 강력하게 움직이는 데 필수적인 고성능 배터리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에만 의존하던 2차 전지 기업들이 로봇, ESS 등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코스닥의 대표 종목이자 2차 전지의 대장인 에코프로는 하루에 20% 넘게 상승하는 등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AI는 결국 디지털 상에서 벗어나 실체가 있는 피지컬 AI로 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AI 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던 것처럼 에너지, 배터리 종목들도 큰 수혜를 받을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소부장 섹터입니다. 현재 급격히 상승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AI 반도체로 돈을 벌 때 그 수익의 일부분은 다시 장비와 소재를 사는 데 쓰입니다. 특히 HBM4, 고대역폭 메모리 4세대 공정은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을 요구합니다. 반도체를 더 얇게 쌓고 정확하게 자리고 찌꺼기 없이 닦아내는 기술 등 초미세, 초정밀 공정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강소 기업들이 코스닥에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의 대표 기업인 이오테크닉스의 칩을 자르는 기술과 HPSP의 닫고 다듬는 기술은 전 세계 유일하거나 독보적인 기술로 대체 불가능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과 매출과 주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현재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함께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코스닥 시장의 대표 섹터, 종목들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AI 시대의 세 가지 대표 섹터 모두 전망이 좋기에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실적이나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도 코스닥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닥 3천 목표의 핵심 수단으로 토큰 증권 STO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기금과 외국인의 비중이 낮은 점은 코스닥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 중심의 토큰 증권 STO가 있습니다. 토큰 증권은 기존의 주식, 채권과 부동산, 미술품, 건물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권 형태로 발행하여 기업이 주식으로 쪼개기 판매하는 것처럼 실물 자산도 쪼개서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하는 걸 뜻합니다. 게다가 기존 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면 돈이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기까지 이 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 주식을 파는 순간 즉시 정산되고 은행의 업무 시간과 상관없이 24시간 동안 자금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거래량과 유동성이 증가됨을 뜻하죠.
과거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려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여 투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복잡한 본인 확인과 환전 및 정산의 지연을 겪는 등 국내 주식 투자가 까다로웠지만 코스닥 시장이 토큰 증권 시장으로 변하면 허들이 낮아지고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시장 유입이 쉬워집니다. 즉, 코스닥 시장이 토큰 증권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IP과 같은 실물 자산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고 거래량과 자본 이동성이 증가되어 코스닥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코스닥이 코스피의 다음 주인공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투자 선택과 책임은 본인의 몫에 있음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보고 코스닥 투자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에게는 코스닥 150 ETF를 추천드립니다. 코스닥의 대표주들이 일제히 올라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개별주를 일일이 쫓아가기 어렵거나 코스닥의 1,700여 개 기업이 모두 전망이 좋은 건 아니기에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는 150개 기업을 모은 코스닥 150 ETF를 담는 것이 코스닥 상승 흐름에 가장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상세 설명과 추천하는 ETF들, 각 ETF마다의 상세 특징을 다루는 영상도 제작해볼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힘이 되는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